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얘기 아니었으니까 필기만 보시면 되겠죠? 자, 등차수열 합 공식을 구한 거고요. 그 구한 과정만 소개를 한 거야. 외우셔야 돼.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뭐 약간 여기서 이거 외우면 그냥 따라와야 돼요. 일반항을 찾아서 그냥 만든 거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이거야. 그냥 공식은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얘를요 살짝만 더 추가를 해줄게. 아까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내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dn 플러스 상수꼴이다. 기울기가 d인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얘도 전개를 해볼게.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2an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nd. 그래서 전개해보면 2분의 dn 제곱에다가 뭐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살짝 정리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 제곱이죠. 플러스 아까 뭐 2분의 뭐 한 번 더 쓰지 뭐 이렇게 돼요. 이 형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네모칸도 일부러 빼놨지 따로. 이 형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공식이 위에 걸로 퉁이고 얘 의미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줄게. 자, 등차 수열은요 n에 대한 1차 함수였어요. 근데 누구는 등차 수열의 합은요 뭔지 보여요? n에 대한 뭐다? 2차식입니다. 2차식. 괜찮나요? 2차식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도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2차 함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해줄게.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귀로.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대충 쓰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n 곱하기 어쩌고 n. 뭐 그냥 an 플러스 b라고 할까? 대충 쓰자면 이렇게 생겼어. 대충 쓴 거야. 저걸로 깔끔하게 안 쓰고. 그럼 얘를요 함수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n에다가 1, 2, 3, 4 이런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겠지. 그죠? 실제로는 그냥 1, 2, 3, 4 이런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얘는 2차식이잖아. 근데 일단 그냥 자연수 생각 안 하고 2차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 하겠죠? 그냥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지? 자, 그리고 x축이 이렇게 만나. 근데 무조건 한쪽은 0에서 만나요. 물론 n에다가 0을 대입할 일은 없어.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1 대입한 요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고요. 2 대입한 요 점이 찍혀져 있는 거고요. 3 대입한 어떤 점이 찍혀져 있는 거고요. 4를 대입한 어떤 점이 찍혀져 있는,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함수거든요. 실제로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이제 편의상 그냥 쭉 이어서 한번 볼 거고, 대신에 그때 함수 값을 볼 때는 자연수일 때만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뭐가 의미가 있냐? 나중에 문제 풀 때요 요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얘가 이제 얘가 만약에 인수 값이 뭐 예를 들자면 뭐 3n-9였어. 여기가 뭐겠어? 좀 큰 걸로 하죠. 18이었어. 여기가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0은 존재하지만 않지만 6은 존재하잖아요. 그럼 6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 6, 여섯 번째 항 이전까지는 다 모은 거야. 그 함수 값들이 음수예요. 근데 여섯 번째 항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양수로 바뀌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하고. 자, 0하고 6의 가운데가 이쪽 뭐야? 3이겠지. 그럼 3일 때가 얘가 어떤 거야? 가장 최소값을 갖는 ES에.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듣고 와. 2차 함수로서의 역할도 끼워 넣을 수는 있겠구나. 완벽하게는 못해요. 왜냐면은 얘는 점으로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2차 함수처럼 그 역할은 못해.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요, 쟤를 2차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좀 더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식이라서 2차 함수로서 해석도 되긴 하겠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당장 써먹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써먹으라 해도 어차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우리가 나중을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일단 등차 합 공식 외우셔야 돼요. 2분의 항의 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예시 하나 들어갈까? 첫 번째 항을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4라고 할까? 자, 이때 S 15. 자, 이 식의 의미는 뭐야?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5번째 항까지 더해요. 얘 등차 수열입니다. 얘 등차예요, 등차. 자, 이걸 이제 풀어보자. 자, 그럼 얘가 합이라는 인식이 들죠? 그럼 머릿속으로 공식이 재생이 되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끝항이 끝항. 아니,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근데 첫 항은 알아. 뭐도 알아. 항 개수도 알아. 그럼 뭐만 알면 돼? 끝항만 알면 돼, 끝항만. 끝항은 즉 15번째 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한다? 일반 항을 구할 생각을 하자. 자, 요 둘의 관계를 봅시다. 얼마 차이나? 3 차이 나지? 그럼 둘이 빼면은 3D가 얼마인 거예요? 9인 거겠죠? 그럼 D는 얼마? 3입니다. 자, 일반 항 바로 쓰자고. A에는 3n이죠? 근데 첫 항이 마이너스 5여야 돼. 그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 그럼 1 넣으면 3이니까 얼마 빼야 돼? 8 빼야겠죠. 자, 그럼 이 끝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15번째 항은요? 45에서 8을 빼면 되겠네. 뺄 셈이 안 되냐? 37? 괜찮죠? 자, 그럼 세팅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저거 대입해보자. S15는 2분의 항의 수 몇 개? 15개. 첫 항 얼마? 마이너스 5. 끝항 얼마? 37. 이거 32죠? 약분하면은 여기 16 남겠네. 이런 거 계산 빠르게 하면 되죠? 2를 얘한테 갖다 줘. 그럼 30이지? 그럼 30 곱하기 8이니까 240입니다. 물론 15 곱하기 16 암산 빠르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미리 2 땡겨주고 곱하는 것도 계산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예요. 다야.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 한 거? 등차 수열이 뭔지 배웠어. 간단하네. 등차 수열이 뭔지 별거 없죠? 그 다음 그거를 더해보지. 근데 그 더하는 거에 뭐가 있어? 공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요, 나도 그렇지만 덧셈 이거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더하는 거. 산수잖아, 산수. 산수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더하기 빼기. 근데 이 더하기를 공식으로서 해준 거야. 얼마나 친절해.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아예 필기까지, 그 개념 소개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SN과 AN의 관계입니다. 자, SN은 일반적으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해요. 수열의 합. AN은 수열의 일반항을 의미해요. n번째 항을. 그러니까 SN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뭐야? 마지막 항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자, 참고로 이 SN과 AN에 대한 얘기는요, 모든 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등차 수열일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수열에서 다 볼 수 있는 얘기야. 써볼게. 자, SN이라는 거는요,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합이야. 그럼 AN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AN-1이 있겠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 그쵸?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요런 걸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얘는 등차 수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많이들 착각하는 게 AN 주잖아. 수열 주잖아. 얘를 등차 수열처럼 막 풀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AN이라는 수열은요, 뭐 아까도 우리 많이 썼었잖아. 이렇게 썼어. 이거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첫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1은 그냥 수열이에요. 수열이야.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처럼 못 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열 주어졌다고 무조건 등차 아니야. 문제에 적혀 있어요.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그거 인식하시고. 자, 어쨌든 여기서도 그냥 수열입니다. 등차 아니고. 자, 그럼 얘는 Sn.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의미야. Sn-1. 얘는 첫 항부터 어디까지 합인 거야? n-1항까지 합인 거야. 당연한 소리죠? 자, 근데 원래 얘만 있으면은요, n에다가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 자연수는. 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다 정의가 돼요. 근데 얘는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S0이 생겨버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n은 얼마부터만 넣을 수 있어? 2부터만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둘을 빼버립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앞에 똑같으니까 싹 지워지겠죠? 남는 게 뭐야? 자, 요게 SN과 AN의 관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써놓고 뭔 소리 하나 싶을 건데 일단 써줄게요. 자, N은 2 이상이에요. 조건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가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일반항, 그럼 AN이라는 일반항이 지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AN은 모든 항이 다 정의가 된 거냐? 아니야. 딱 하나를 정의를 안 했어. N이 2 이상이지. A1을 따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A1은 어떻게 정의하냐? 얘의 의미가 뭐야?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근데 걷다가 1을 넣으면은 그냥 그게 첫 항이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뭔 소리냐면 이제 문제에 수열을 파악하려면 뭐를 아는 게 좋아? AN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AN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SN을 준다고 문제에서 그냥 치졸하게. SN이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2로 할까? 자, 그럼 이걸 보고 뭐 세 번째 항을 구해봐, 네 번째 항을 구해봐 이런다고. AN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의하고 SN과 AN의 관계. 자, 그럼 SN 이거지? 그럼 AN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Sn-1을 씁니다. 자, SN이 이거니까 Sn-1은 뭐야? n 플러스 1이겠죠? 오케이? 납득되시죠? 자, 그 다음 둘을 뭐해? 빼요. 그럼 AN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뭐였다? 1, 1, 1, 1, 1,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다. 단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럼 A 첫 번째 항은 뭐였냐? S1입니다. 1 대입하면 얼마? 3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다? 문제에 그냥 SN이 떡하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걔를 n항까지 더하면 이거래. 그거 가지고 AN을 찾아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던 AN이었다? 첫 번째 항만 3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부터는 쭉 1이 되는 그런 수열이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나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다? SN이 주어지면 이렇게 접근한다. 근데
등차 수열에서 SN을 또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은근히 이거 귀찮거든요. 지금이야 내가 간단한 걸로 했지만 이 SN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거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져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등차 수열에 한해서는 우리가 좀 빠르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이미 나는요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미 SN을 구해봤잖아. 공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내가 식 정리까지 한번 해봤지? 포인트는 뭐야? SN이 뭐다?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진다. 근데 그때 뭐가 없어? 상수가 없어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 아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SN이 그냥 문제에 덩그러니 있어. 근데 그 SN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어떤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상수항이 없는 차식이 주어져. SN. 그러니까 SN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럼 그거를 그냥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다? 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인식이 들면 돼요. 그냥 SN을 보자마자 다시 자, 원래는 문제를 보면 SN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SN만 딱 봤을 때 AN을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몰라요? 이거 보자마자 AN 이거다 라고 바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 SN에서 SN-를 빼서 AN을 찾아가지고 주장을 하면 돼. 원래는 이런 레파토리인 거야. 근데 SN을 딱 봤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 뭘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그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면 돼? 아, 얘는 등차 합의 형태구나. 근데 어쨌든 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AN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뭐만 알면 돼? 초항, 공차랑 초항만 알면 돼요. 그럼 공차랑 초항만 알면은 우리는 굳이 이걸 막 이 짓을 안 해도 AN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공차를 알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다시. 자, n제곱 앞이 뭐야? 2분의 d죠. 2분의 d지. 그럼 공차 여기 숨어있는 거 보여? 2분의 d에. 오케이? 그럼 요 n제곱 앞에다가 2를 곱하면 공차겠죠. 그럼 요 n제곱 앞에다가 2를 곱하기엔 공차입니다. 그럼 공차 나왔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돼? 첫 항만 알면 되죠. 그럼 첫 항은 어떻게 하면 되냐? 첫 항 더 쉬워. 얘랑 똑같거든. A1은 뭐다? S1이다. 첫 항은 S1. 이렇게 써줄까 그냥? S1이다. 그럼 초항 알고 첫 항 아니, 공차 알고 첫 항 알지? 그럼 이걸로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그럼 AN 완성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SN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AN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N에서 SN-1을 뺀 다음에 AN을 찾고 대신에 얘는 2항부터니까 A1 따로 잡아주고 이렇게 AN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짓을 안 해도 되는 형태인 거야. 언제?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왔을 때. 2차식인 거 보자마자 공차 바로 쓰고 초항 쓴 다음에 AN 바로 쓰시면 돼요. 등차 수열. 이따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자, 이렇게까지만 쓰면은 방금 한 거랑 다를 거 없죠? 근데 여기에 상수가 딱 달라붙어요. 상수가. 자, 상수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럼 얘는 딱 하나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위에 거랑. 이 친구는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 상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는 첫째 항만 빼면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SN에서 SN-1을 빼죠? 그럼 AN이 나와. 근데 그 AN이 뭐로 나와? 등차 수열로 나와요. 등차 수열. 단 언제만 N이 2 이상이 되나. 근데 뭐는 안 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인 거야. 처음에 3이야. 두 번째는 뭐 4야. 세 번째가 6이야. 네 번째가 8이야. 다섯 번째는 10이야. 자, 이거 등차 수열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의 차이는 1이고 여기는 2잖아. 등차 아니지? 근데 얘만 빼면 어때요? 등차죠. 그래서 첫째 항을 제외하고 등차를 이루는 꼴입니다. 이건 이해됐나요? 요 풀이의 이 식의 의미는 SN을 가지고 AN을 찾자에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논리는.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요거는 등차 수열 아니라 모든 수열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돼. 근데 어떤 때만 등차 수열의 형태일 때만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차이점. 자, 일단 한번 씁시다. 필기 노트에다가 쭉 한번 작성해 볼게요. 쓰고 문제 금방 풀면은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아마 시간상 프린트를 치기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해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자꾸 공부할수록 쌩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과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되는 걸 분리할 줄 알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나는 계속 이제 얘기는 해줘, 언급은 해주는데 또 이건 사람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는 있으니까. 등차합 같은 경우는 그냥 쌩암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이해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복잡하니까 쌩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적어두면은 좋아요. 생각보다 이거 책에 막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것도 자 정리 나름 해가지고 써주는 거니까. 특히나 정석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이 막 어디 구석구석 숨어 있어. 책마다 잘 적어두면 나중에 보기 좀 깔끔할 겁니다. 적었으니까. 다 썼나요? 네, 그러면은 178쪽에 13-6부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과제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개념 단어 옆에 펼쳐놓고 하셔도 좋고, 물론 바로 접목은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건데, 보통 개념을 맨 처음 배워요. 개념 기본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이제 유형, 응용을 해. 근데 그때까지 그 개념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잘 몰라. 뭐 그냥 수업 하나보다 약간 이러고 말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심화 개념 하면서 좀 복잡한 걸 하다 보면은 다시 그 개념을 찾으러 가요. 참 이상할 거야. 나중에 좀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되게 개념 요소들을 다시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뭐 개념의 요 정석을 펼쳐보든지 개념서를 막 찾아볼 거예요. 그때 가서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디 이렇게 버리지 말고 어딘가에 잘 둬. 자, 다시 13-6을 보겠습니다.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n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들의 간격은 다 똑같겠지? 그럼 그 간격을 등차 d라고 한번 정해 놓읍시다. 자, 그럼 n은 뭔지 모르니까 아는 걸 활용하는 게 좋잖아. 그럼 맨 앞에 4가 있습니다. 4. 자, 그럼 이 4라는 친구한테 d를 더해. 근데 d를 더하다 보면은 언젠가 34가 될 거야. 그쵸? 그럼 d를 몇 번 더해야 될까요? d의 개수는 요 간격의 개수입니다. 요 사이 간격이 몇 개일까?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얘네는 총 몇 개의 항이 있을까요? 총 몇 개의 항이 있을까요?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n개에다가 양옆으로 2개 더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사이 간격은 몇 개일까요? n 플러스 1개입니다. 항이 4개야? 그러면은 이 사이 간격 하나, 둘, 세 개 맞지? 항이 5개야? 그럼 사이 간격 4개죠?
항이 n 플러스 2개야? 사이 간격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럼 첫 항으로부터 공차를 n 플러스 1개 더하면 끝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에서 4까지 넘기니까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어? D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게 30이구나.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안다고 해서 D랑 N이 고정되는 건 아니죠? 근데 최소한 N은 뭐야? 자연수겠지. 그럼 만약에 N이 1이야. 그럼 D는 15인 거예요. 만약에 N이 2야. 그럼 D는 10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뭐를 정해줬어? D가 2야 라고 정해줬지? D가 2야. 그럼 N 플러스 1은 15야. 그럼 N은 얼마야? 14야.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괜찮죠? 자, 2번 뭐래? 이번에는 뭘 정해줬어? N을 정해줬죠? N은 29야. 그럼 N에다 29 넣으니까 D는 1이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 근데 이런 거 끝이 아니라 그 수들의 총합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D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자, 그럼 총합을 구하고 싶어. 총합을. 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지? 자, 근데 항의 개수라는 건 아까 세놨죠? 몇 개인지? n 플러스 2개랬어. 내 n이 얼마래? 29래. 거기 31개겠네. 자, 그럼 첫 항하고 끝 항 알아야 돼. 있네. 4 더하기 33. 그러면은 약분 되니까 31 곱하기 19겠죠? 계산은 책이 해줄 거예요. 589래. 맥락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저 n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해줍니다. 그럼 그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풀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래? 총합이 209래. S가 209야. 그럼 주어진 거는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지? 자, 그럼 이 S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이 S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2분의 항의 개수인데 고정 안 됐죠? 그럼 항의 개수 몇 개로 써야 돼? n 플러스 2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첫 항 더하기 끝 항인데 첫 항 더하기 끝 항은 다행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 더하기 34에. 오케이? 자, 그럼 얘가 19니까 19 나눠주면은 n 플러스 2가 11이거든요. n은 9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n이 9잖아. 그럼 d는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보시면 납득되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거 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 등차수열 일반항. 첫 항에서부터 저 끝항까지의 그 관계. 일반항 관계고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 두 가지로 계속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7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0이래.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00이래. 그럼 그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자, 이거 푸는 방법은요, 뭐 그냥 냅다 계산해서 푸셔도 됩니다. 왜? 이거 줬잖아. 그럼 2분의 10 곱하기 뭐 첫 항 더하기 끝 항 해가지고 식 2개 만든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풀면 돼.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풀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S10이라는 거는요, A1부터 해서 A10까지 합이 100이라는 소리죠. 그치? 그럼 S20이라는 거는요, A1부터 해서 A20까지 합이 40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자, A11에서부터 A20까지의 합은 얼마일 것 같아? 상상하고 있죠? 자,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 다 줬죠?
근데 첫 항부터 끝 항 20항까지 합이 400이라며. 그럼 요만큼은 300이겠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일까? 를 질문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까지는 총 몇 D가 차이 나니까? 10D가 차이 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에서 12번째 항까지는 10D가 차이 나겠지. 10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는 10D가 차이 나겠지. 그럼 얘네만큼 10D, 여기도 10D, 10D.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D? 100D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봐봐. A11에서 A21 갈 때 몇 D 차이나? 10D 차이 나겠죠. A12에서 A22 갈 때도 10D 차이 나겠지. A20에서 A30 갈 때도 10D 차이 나겠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도 몇 D 차이나? 100D 차이 나겠죠. 10D가 10개니까. 후했네. 자, 여기 100D 차이 나는데 얼마 차이 났어? 200 차이 났지? 그럼 여기도 100D 차이 나니까 얼마면 돼? 200 차이 나면 되죠. 따라서 S30의 의미는 뭐예요? 첫 항에서 30항까지 합이죠? 첫 항에서 30항까지 합. 900입니다. 풀이 논리 이해돼요? 자, 이거를 살짝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등차수열이 있잖아. 등차수열이 쭉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쭉 항들이 있어. 그럼 걔네를요 똑같은 개수만큼 묶어요. 막 3개씩 묶어. 1, 2, 3, 4, 5, 6, 7, 8 그리고 더해. 그럼 1, 2, 3항 더하고 4, 5, 6항 더하고 7, 8, 9항 더했지. 그럼 3개씩 더했죠. 그럼 걔네들의 간격이요 여전히 일정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다? 1부분씩 이렇게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개념을 이용한 거야? 10개만 묶은 거야. 처음부터 10번째까지. 그 다음 10개, 11번째부터 20개. 그 다음 10개, 21번째부터 30개. 그렇게 묶어서 더한 그 결과들끼리도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들은 다시 또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의 간격이 200인 거 알았으니까 그 다음 거의 간격도 200이라서 얘가 500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 때는요 주로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수입선 잡아놓고 자 10번째까지 더해. 얼마야? 100이야. 그리고 여기 0에서 여기 1에서부터 자 20번째까지 더해. 그럼 100에다가 얼마야? 300 더해야 총 400이겠지? 이거 이해돼요? 1에서 10까지 100 1에서 20까지 400 그리고 30까지인데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지. 얼마? 200. 그럼 여기 200 더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00 더하면 돼요. 여기 얼마? 500.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100, 300, 500, 900이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같은 개수만큼 묶었을 때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0D만큼 차이 나는 게 10개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0개, 10개 있고 여기 9개 있어. 그럼 안 돼요. 개수 똑같을 때만 됩니다. 이 풀이는. 이거를 이제 보통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합. 일부분만 더하자고 해서. 근데 되게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문제에서 줄 거예요. 얘가 엄청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요. 되게 일반적인 스타일의 풀이일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기본 13-8입니다. 첫째 항이 15예요. 그 다음에 옆에 뭐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하래. A1, A2, A3, A4 합이 48이래. 그때 일반항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래.
자, 일단 얘를 다루는 거부터 해보자.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생각은 많이 하면 좋아요. 합공식을 이용해서 써도 되겠죠? 근데 고점 4개니까 굳이 뭐 공식까지 갈 거 있나? 등차 중앙 개념을 이용합시다. 자,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더한 게 어때? 같아요. 그래서 A1 더하기 A4를 뭐라고 써도 돼? 이거 두 개 더해서 48이니까 24라고 써도 되겠죠? 괜찮죠? 자, 근데 A1이 15라며. 그럼 A4는 얼마겠어? 9겠지. 자, 그럼 지금 A1에서 A4까지 가려면 하나, 둘, 세 번 가야 되지? 근데 여기 얼마가 줄었어? 6만큼 줄었지? 그러니까 3D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D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공차 나왔지? 그럼 이건 그냥 기계야, 기계. 공차 보이면요, 그냥 마이너스 2n 쓰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도 뭔가 만족하는 거 하나라도 찾으면 돼. 뭐 있어? 첫 번째 항이 15여야 되네? 1 넣어봐. 마이너스 2지. 얼마 더해줘? 17 더해줘. 이거 이해돼요? 일반항 찾은 거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등차 수열을 풀기 위한 세팅이 된 거야. 자, 1번. 일반항을 구해라. 구했다. 자, 2번.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얘가 음수가 되게 하면 되잖아. 그럼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n 넘어가니까 n이 2분의 17보다 커야 되네. 그럼 몇 번째 항부터?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죠?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의 최대가 되는가? 그러니까 SN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첫 항이 뭐야? 15지? 두 번째 항은 뭐야? 13이지? 세 번째 항은 11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더해. 그럼 15였고 첫 항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5 더하기 13이니까 커지겠죠, 값이. 그리고 그 다음까지 더하면 15, 13, 11 더하니까 값이 또 커지겠지. 그 다음에 9 더하니까 또 커지겠지. 계속 커질까? 를 묻고 있는 거야. 얘가 아까 요 얘기까지 했어요. SN은 2차식이라고 2차 함수처럼 인식을 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그렇게 했어? 최대라고 했으니까 위로 블록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요게 언제까지 되느냐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방금 얘기했어요. 처음에 양수였죠? 양수 더하죠? 계속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언제부터 얘가 가라앉겠어? 양수를 계속 더할 수가 있나요? 이 등차 수열은 계속 양수만 나오나요? 아니야.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열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초반에는 양수가 더해지니까 등차 수열은 합은 계속 커지겠죠. 그러다가 뭘 더하는 순간? 음수를 더하는 순간 얘는 최대가 풀립니다. 그래서 언제?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커지고요. 언제? 얘가 음수일 때는 이제 최소 줄어들겠죠. 그럼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때까지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2번에서 구해놨잖아. 9번째 항부터 여기가 음수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구하는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이거 는 어떻게 돼? 이건 계산이에요. 2분의 항의 수 8개예요. 그럼 첫 항 얼마? 15. 8번째 항 얼마? 8 대입하면 되죠? 1입니다. 그래서 얼마? 64.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은 계산입니다. 자, 4번 SN이 뭐가 되는? 63이 되는 거 구하라고 하면 SN이 63이 되는 거 구해라. 물론 여기 64를 구해놔서
사실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도 계산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자, SN을요 이번에는 식으로 쓸 거예요. 자, 2분의 n 곱하기, 자, 첫 번째 항 15죠? n번째 항 여기 있죠.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32가 될 겁니다. 이 값이 6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2 약분하니까 n 곱하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6이 63이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다 쓸게.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63이 0이면 되고, 인수분해가 7, 9로 되겠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7 또는 9가 됩니다. 7번째 항까지 합 또는 9번째 항까지 합이 둘 다 63으로 같아요. 왜 같을까?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63을 쫙 그었어. 그럼 만나는 거 여기 7, 여기 9. 그래서 같은 거야. 이게 SN이거든. 알겠나요? 무슨 소리인지? 오케이. 받아 들여줍니까? 자, 그리고 13-9는 뛰어넘고 마지막으로 13-10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N과 AN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언급한 게 뭐였냐면 문제에서 SN을 그냥 줍니다. SN을 줘요. SN을 준 거 가지고 AN을 관찰해봐라. 이런 문제를 준다고. 자, 근데 13-10을 보니까 SN을 어떻게 줬어?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줬지. 자, 봤죠? 이거 봤어? 드는 생각. 보자마자 드는 생각. 생각들이 있죠? 근데 단지 말이 안 나올 뿐인 거지. 자, 보자마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네? 얘는 등차 합이라는 거야. 등차 합. 등차 합의 형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AN은 뭐겠다? 등차 수열이겠다. 그럼 등차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차가 필요하다고. 공차값 어떻게 구하기로 했다? 여기가 AN제곱 플러스 BN이라고 했을 때 공차는 이 앞에 있죠? 앞에 수? 거기에 2 곱하면 돼요. 2A다 해서 그냥 2입니다. 자, 그 다음 첫 항 구하라고 했죠? 첫 항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1 넣으면 된다고. 1. 그럼 1 넣으면 얼마? 3이죠? 그럼 AN은 뭐야? 2N에다가 첫 항 3이어야 되니까 플러스를 잡았죠? 그치?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자, 뭐만 달라? 뒤에 상수만 다른 거 보여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써줬어요. 저런 식으로 2차식인데 상수항이 달려있다. 그럼 쟤는 어떤 존재다? 첫 항만 제외하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기했죠? 그럼 일단 정석풀이로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푸는 것까지 소개해줄게. 자, 정석풀이는 Sn-1을 씁니다. n-1의 제곱 2n-1 플러스 3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 2를 뺄 거예요. 2를 빼세요. 빼요. 자,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그걸 AN이라고 쓸 거야. 자, 이거 뺄 거야. 그럼 빼보자. 자, n제곱이죠? n제곱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n이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2n이지? 그럼 2n 사라지니까 2n이 남아요. 일단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1이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2지?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위에서 뺐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 여기 3, 3은요? 빼면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수항은요, SN에서 Sn-1을 뺄 때 어떻게 돼?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나 AN은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AN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지. 근데 이 상수항이 있든 없든 결과는 어쨌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구한 AN이나 여기서 구한 AN이나 똑같다고. 근데 하나 차이는 뭐라고? 여기서 구한 AN은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 그래서 A1을 따로 써야 되죠? 어떻게? 1을 넣어서 쓰면 돼요. 얼마? 6. 보여요? 자, 그럼 뭐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럼 바로 등차수열 볼 수 있죠? 근데 상수항이 있죠? 그러면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데? 이거 그냥 지워. 지우면은 뭐야? 얘랑 똑같겠지? 그럼 지우면은 그냥 방금처럼 AN 구하면 되죠? 구하면 돼. 방금처럼. 대신에 뭐만 붙이면 돼? A1만 따로 붙여주면 돼. 원래 3이 있을 때만. A1만 다르게 써주시면 됩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맥락? 그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풀이의 포인트는 뭐다? SN이 주어진다는 거야. SN이 주어진 걸 보고 AN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근데 SN이 어떤 꼴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풀이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건 뭐다? SN이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자, 일단 오늘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 자, 오늘 뭘 배웠냐면요.